반갑습니다. 이민강 귤입니다. 오늘은 스카이트리의 동네 오시아게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아사쿠사의 바로 옆 동네인 오시아게는 스카이트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동네인데요. 634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공 구조물인 스카이트리를 중심으로 수족관, 쇼핑몰 등 편의시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리는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한창 건설 중이라 TV에도 자주 나왔었는데 벌써 완공된 지 12년이 되었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스카이트리 앞 분수대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요. 저의 먹생활 동반자 옥돔도 30년만 젊었어도 함께 신나게 놀았을 텐데 야속한 세월입니다. 스카이트리 주변으로는 이런 청계천 같은 작은 수로와 상가지대, 주택가가 펼쳐져 있는데 딱 3분만 옥돔과 동네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인데요. 스카이트리 안에 상점들이 많이 입점해 있어서 그런지 스카이트리 바로 주변에는 상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수로가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 수로와 전철이 다니는 고가철로 아랫 공간을 이용해 만들어진 산책로 겸 상점가도 있습니다. 수로를 따라 식당, 과자점, 카페, 호스텔 등 고가철로 아래 빈 공간을 잘 활용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 고가철로 옆으로는 전형적인 일본의 주택가가 쭉 펼쳐져 있는데 뭔가 약간 인적이 드물고 상당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주택가 어디서든 스카이트리가 위풍당당 보이는 게 이 동네 주민분들 참 부럽네요. 이쪽 동네가 스카이트리가 생기기 전에는 도쿄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조금 낙후된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주택들도 도쿄의 중심 쪽 주택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지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스카이트리의 최상단 첨탑 부분은 일본 전통 목탑의 첨탑 부분과 디자인이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택가를 둘러보고 있으니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면식범인 저희는 오늘도 쫄깃탱탱한 면발이 당겨서 면 요리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뜨끈한 라면보다는 스케멘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스케멘은 면과 스프가 따로 나와서 면을 스프에 찍어 먹는 라면인데요. 도쿄에는 아주 진하고 걸쭉한 돈코츠 교카이 스프에 아주 두껍고 쫄깃한 고쿠부토면을 찍어 먹는 장르의 츠케멘이 주류인데 그런 츠케멘 장르의 기초를 닦은 가게가 이곳 스카이트리의 분점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스카이트리 입구 앞에는 이런 야장 스타일 이자카야들이 영업 중이었는데 전광판으로 파리올림픽을 응원하며 신나는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주친 얘는 스카이트리의 마스코트 중 하나인 소라카라짱이라고 하는데요. 옥돔과 기념샷도 한번 찍어줍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가 자리 잡은 스카이트리의 푸드코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쿄 각지의 맛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편리한 곳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가게 로크린샤 소라마치점입니다. 로크린샤는 도쿄의 츠케멘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기사에서 꼭 등장하는 츠케멘 맛집으로 도쿄 스타일인 걸쭉한 돈코츠 교카이 스프에 굵고 쫄깃한 면을 찍어 먹는 츠케멘 장르를 시작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라멘 오브 더 이어라는 라멘 어워드의 도쿄 츠케멘 종목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 도쿄 스타일 츠케멘계의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로크린샤 소라마치점은 구글맵 별점이 4.1점으로 평판이 좋은 가게이고요. 로크린샤의 본점격인 오오사키점은 라멘 데이터베이스에서 91.6점의 좋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크린샤는 전국에서 도쿄에만 딱 5군데 매장이 있는데 교통이 편리한 곳들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인기점답게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했는데요. 줄을 서 있으면 메뉴를 빨리 고를 수 있도록 미리 메뉴판을 주시는데 여기 로크린샤는 일본식 특제 다대기가 함께 제공되는 이 나마시치미 츠케멘이 간판 메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리뷰를 위해 기본맛 수프에 다양한 토핑이 제공되는 특제 츠케멘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피해와서 그런지 대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15분 정도를 대기 후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입점 시에 이런 터치 발권기로 주문을 하는 형식이고요.
자리에 앉으니 황금색 배경에 후지산이 크게 그려진 벽지가 눈길을 끕니다. 내부 키친도 보이는 구조였는데 내부를 유심히 보니 육수를 매장에서 직접 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센트럴 키친에서 제조해서 받아 쓰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꽤 다양한 편이었는데 일본식 매운맛 다대기도 있었고 라멘의 동반자 후춧가루도 있었고 스케멘의 상큼한 맛을 더해줄 아주 고운 유자가루도 있었고 일본의 스파이스인 나무통에 든 흑시치미도 있었고 원가가 비싼지 소량으로 포장된 어분도 있었고 밀가루의 소화에 도움을 주는 식초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주문한 특제 츠케멘이 나왔습니다. 로쿠린샤의 고쿠부토멘과 아주 진한 츠케지루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재면소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됐다는 로쿠린샤의 면은 살짝 꼬불거리는 아주 굵은 고쿠부토면이고요. 색깔을 보면 아시겠지만 통밀가루를 사용해 건강면에도 신경을 쓴 면입니다. 밝은 갈색을 띠는 교카이 돈코츠 츠케지루는 긴 시간 다량의 돼지뼈에서 우려낸 돼지뼈 육수에 말린 생선으로 낸 육수를 섞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농후하고 감칠맛 넘치는 츠케지루일 것 같습니다. 수프 안에 이 동그란 녀석은 다진 돼지고기 뭉치입니다. 츠케지루의 고소한 맛과 묵직함을 살려줄 든든한 녀석입니다. 귀여운 나루토 어묵도 보이고요. 모양이 잘 잡힌 차슈도 보입니다. 지금은 많지만 배처럼 띄운 김 위에 어분을 올려주는 스타일을 처음 시작한 곳이 여기 로쿠린샤라고 합니다. 어분이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고요. 그 외에도 멘마, 파 등이 들어있어 호화로운 츠케지루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한 젓가락 듬뿍 찍어서 먹어보니 역시 농후한 츠케지루의 강한 고소함과 감칠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교카이 돈코츠 스프 역시 맛있네요. 옥돔도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해주는데요. 아지타마고도 은은한 갈색빛이 도는 게 맛이 아주 잘 배어있을 것 같습니다. 로쿠린샤의 굵은 면은 통밀을 사용해서인지 살짝 질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을 내는데요. 살짝 꼬불거려서 스프도 잘 머금는 느낌입니다. 진짜 맛있다. 츠케지루의 첫 맛은 돈코츠 육수의 진득한 고소함이 느껴지고 끝맛에서는 생선 육수 특유의 깔끔함과 감칠맛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스프입니다. 간도 짜지 않고 밸런스가 아주 좋으면서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가득합니다. 걸쭉한 교카이 돈코츠 츠케멘 장르의 선구자인 만큼 굉장히 농후한 스프입니다. 고소함이 강한 스프이다 보니 이 후추와의 조합도 아주 좋은데요. 솔솔 뿌려서 먹어줍니다. 전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츠케멘집 야스베의 면보다는 살짝 가는 면인데 야스베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쫄깃한 느낌이 듭니다. 면은 굵은 만큼 10분 넘게 꽤 긴 시간 삶아낸 후 차가운 물로 쫄깃함을 살린 뒤 다시 한번 따뜻한 물로 데워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진한 츠케멘 스프에는 자칫 면의 존재감이 약해지기 쉬운데 여기 로쿠린샤의 면은 굵고 탄력이 좋아서 스프에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과시하는 느낌입니다. 이번엔 유자가루를 뿌려보겠습니다. 여기 로쿠린샤의 츠케지루에는 이미 유자의 풍미가 살짝 가미된 느낌이 났지만 조금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역시 말린 생선 육수와 상큼한 유자가루는 잘 어울립니다. 참고로 유자가루에 단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지타마고를 체크해볼 시간인데요. 노른자는 크리미하게 잘 조리돼 있었고 흰자에는 색깔과 맛이 잘 배어 있습니다. 고소하게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참 좋았습니다. 이번엔 어분가루로 바다의 감칠맛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어분은 비닐로 소량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맛있는 풍미를 잘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분을 추가하니 역시 감칠맛이 더욱 올라옵니다. 어분이 꽤 진한 어분이라 맛과 향이 참 좋은데 텁텁해질 수 있으니 너무 많이는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란 차슈는 지방층까지 포함된 차슈였는데 탱글한 돼지 지방에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잘 느껴지고 살코기는 맛이 은은하게 잘 배어있는 느낌에 상당히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너무 얇지 않아서 고기를 먹는 느낌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차슈입니다.
이번엔 한국인답게 매운맛의 다대기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한국인 입맛에는 그렇게까지 맵지는 않고 고추기름과 비슷한 기름진 고추향이 납니다. 이런 좋은 면은 젓가락으로 조금만 집어서 끊지 말고 끝까지 면치기를 하시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우동집에서도 종종 보이는 일본의 스파이스인 흑시치미를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전통스러운 나무통에 든 모습이고요. 역시 매운맛이 가미가 되니 다시 한번 식욕이 끓어오릅니다. 로쿠린샤의 츠케지루와 아지타마고는 참 잘 어울리네요. 아지타마고를 하나 더 주문할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쿠린샤의 감칠맛 넘치는 츠케지루가 아주 맛있기는 한데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즐기는 한국인에게는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로쿠린샤는 이 나마시치미라는 생다대기도 유명한데요. 매운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 나마시치미를 추가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면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언제나처럼 식초를 뿌려서 새로운 자극을 느껴주며 면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로쿠린샤는 감귤류를 사용한 감귤초를 사용해서 많이 시지 않고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걸쭉하고 진한 감칠맛이 녹아있는 이 츠케지루는 말씀을 드리면 와리스프라는 뜨거운 육수를 넣어주시는데 이걸 넣으면 조금 희석되고 따뜻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로쿠린샤는 그 와리스프가 북엇국 같은 맛이 나는 아주 진한 생선 육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와리스프를 넣으면 맛이 너무 희석되어 버리는데 여기는 감칠맛 넘치는 생선 육수에 와리스프를 넣어주셔서 또 다르게 맛있어지는 묘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고 싶어지는 아주 좋은 츠케지루였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완식하였습니다. 완성도 높은 츠케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로쿠린샤의 츠케멘은 돈코츠 교카이 츠케멘의 기초를 닦은 가게답게 농후하고 감칠맛 넘치는 수프가 아주 좋았습니다. 통밀을 사용한 아주 굵고 쫄깃한 면발도 참 좋았던 완성도 높은 츠케멘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트리의 직원들 유니폼은 뭔가 유카타의 뒷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게 예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화도 시킬 겸 스카이트리 전망대로 올라가 보는데요. 전망대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창한 낮에 도쿄 전경이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고 해질녘의 시간대이긴 하지만 스카이트리 전망대에서의 도쿄의 전경을 조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초저녁에 전망대에 올라오면 낮의 풍경과 야경을 다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망을 즐기고 나오면 바로 스카이트리에 기념품 샵이 있으니 참고 바라고요. 파리 올림픽이 한창일 때라 스카이트리가 금메달빛 조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금메달 축하해 라고 메시지도 쓰여 있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슈퍼땡스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